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개발사업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서울 인근의 3기 신도시가 여러 곳에 지정되고 이르면 올 7월부터 아파트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사업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추진되는지 그 절차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추진 절차는 우선 지구지정 및 계획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구지정 및 계획 단계에서 필수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주민공람공고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주민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공람공고는 대부분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의 시보나 군보를 통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주민공람공고가 있었는지를 특별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힘듭니다. 주민공람공고를 전후해서 건축허가나 토지의 개량행위 등 개발행위 제한을 하는 고시를 같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도시 지구지정 발표가 있게 되고 지구단위 계획 및 택지 공급 계획 등의 실시 계획이 수립된 후에 공사가 시행되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기 전 또는 신도시 개발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일입니다.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한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남 미사지구에 개발되기 전에 스카이뷰입니다. 단독주택들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농지, 비닐하우스, 임야 등 여러가지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하남 미사지구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미래의 지구단위 계획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중심상업용지입니다. C1, C2, C3와 같은 이 부분들은 일반 상업용지입니다. 업무시설 용지도 보입니다. A28, A29처럼 노란색 부분은 아파트 공급부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맑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가주택부지와 다가구주택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이주자택지는 맑은 노란색 부분인 상가주택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신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과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주민으로 인정되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이주자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을 받게 됩니다. 이주자 택지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상가 겸용주택을 건축 가능한 자리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2층에는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3층도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4층은 주인세대 총 5가구 정도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 이외에 외지인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토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협의 양도한 분들에게는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일 기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지작물 등의 보상금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모든 것을 양도한 분들에게 상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를 비교를 하면 이주자 택지가 훨씬 더 수익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개발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생활대책용지를 지분 형태로 약 5평에서 8평 정도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은 원주민에게 제공되고 협의자 택지 분양권은 수도권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소유자, 지방의 경우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상가건물 소유자나 자영업, 농림, 어업인 등에게 제공되며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겹칠 때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택, 협택, 생활대책용지 분양 옵션은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하거나 일반인들이 공급받기 전에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용의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이외에 이러한 옵션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수용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생활대책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는 일반인과 공공기관의 추첨제나 최고가격 입찰제,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SH공사, 각 지방의 개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인들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1, 하남미사지구를 예를 들면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개발지구의 경우는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1 1년 이전이 아니라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1입니다. 세종시, 부산시, 대전시 모든 지방이 다 똑같습니다. 주민공람공고1을 기준으로 해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도 되고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도 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해야 하는데 무허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모든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분,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 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면지역, 2층 이하, 연면적 8호 이하의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분, 건축 당시에는 불법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이주대책 기준일인 주민공람공고1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분, 이런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종종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원주민으로 인정되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꽃놀이패 비슷합니다. 1번 이주자 택지 분양권, 2번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권, 3번 소정의 이주 정착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은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 기본 시설비를 차감한 비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조성 원가의 80% 수준이고 지방의 경우는 조성 원가의 70% 수준에서 공급되게 됩니다. 생활 기본 시설비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일반 공급 분양가에서 생활 기본 시설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도 싫고 아파트 우선 특공 분양권도 싫은 분들은 최저 600만원, 최고 1200만원의 이주 정착금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지금까지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1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18년 12월 19일에 주민공람공고가 되었고 하남시는 수도권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공고1 1년 이전부터인 2017년 12월 19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와는 다르게 협의 양도인 택지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기준일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모두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일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2018년 12월 19일에 주민 공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역시 2018년 12월 19일이 주민 공람 공고일입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2019년 5월 7일이 주민 공람 공고 기준일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2019년 5월 7일이 주민 공람 공고일입니다. 광명 시흥지구는 2021년 2월 24일이 주민 공람 공고일입니다. 따라서 그 1년 전인 2020년 2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향후에 보상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세종 스마트 그린시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가 스마트 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및 발표가 되었습니다. 약 100만 평 규모입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도 선정되고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도 선정되고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도 선정됩니다.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산단으로 지정 고시되기 위한 주민 공람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8월 30일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그 한 달 후인 2018년 9월 28일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28일 이후에는 건축허가나 토지의 분할, 합필, 형질 변경 등과 같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뉴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검토에 들어간 2017년 6월부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일인 2018년 8월 말 사이에 연서면 와촌리에서 58필지, 부동리에서 5필지 등 총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조사 대상 직전 1년간 거래는 물론 조사 대상 직후 1년간 거래의 4에서 5배에 달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018년 8월 말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한 달 후인 9월 28일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전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8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거래된 63필지는 땅을 매입한 후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기였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빠르게 진행하면 건축허가 신청서류 작성은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따라서 이때 매입한 토지들은 땅 매입 직후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어 이주자 택지 공급을 신청했을 때 공급 가격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조성 원가의 80% 이하, 비수도권은 조성 원가의 70% 이하 수준입니다. 감정 가격이 아니고 조성 원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냐 하면 위치가 좋은 이주자 택지에 당첨이 되었을 때에는 일반 공급 상가주택 택지에 비해서 심한 경우 30%에서 40%의 가격밖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필지,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약 50평에서 80평 사이입니다. 동일 세대가 2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필지는 하나만 줍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부모간이라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각각 1필지씩 공급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 시기는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후입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은 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원주민의 경우는 1회에 하나여 가격 제한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주민의 경우 계약금까지는 납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주자 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급계약 체결하기 전의 이주대책 대상자일 뿐인 상태의 물딱지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 시에는 분양권이 박탈됩니다. 예전에는 분양권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에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택지를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다만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이라는 것은 이주자 택지와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 분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들은 1회에 하나여 가격 제한 없이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조성된 택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안 된다. 이 규정은 이주자 택지든 협의자 택지든 생활대책용지이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단순히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즉 위치 추첨을 해서 분양 택지의 지번이 결정되고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의 상태인 물딱지 상태에서는 그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전매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2020년 12월 9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1항을 위반해서 전매를 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고 더 나아가서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자 택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거용 건축 코수는 사업지구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이주자 택지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층의 상가, 2층, 3층은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4층 전체는 주인 세대로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폐율은 50에서 60%, 용적률은 150에서 180% 정도 됩니다. 개발지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 경우에 사업에 협조를 하신 분들은 1순위가 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서 비협조적인 분들은 순위가 2순위가 됩니다. 1순위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기간까지 모든 토지건물 지작물을 협의 보상으로 양도하고 이주까지 완료한 자입니다. 2순위는 협의 보상을 일부라도 기한을 넘겨서 한 자 또는 한마디로 보상에 대한 분쟁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주자 택지 대상자 및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는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택이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순위자가 되어 좋은 위치에 택지를 공급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택과 생활대책용지와 다르게 협의 양도인 택지 대상자는 이의 신청을 하면 수분양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대상자로서 주택용지를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순순히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남 가밀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대부분 상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1순위 대상자와 2순위 대상자들의 공급되는 블럭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 덕은지구의 이주자 택지 공급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안 한 분들은 1순위 공급필지 중에서 추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순위 공급필지는 빨간 점이 표시된 위치들입니다. 화면을 보면 좋은 위치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깝고 유치원도 가깝고 우측 하단의 아파트 용지와도 가깝습니다. 2순위 대상자는 빨간 점 표시를 제외한 필지 중에서만 추첨으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이택분양권, 이주정착금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는 분,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공급 시기는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에 같이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전용 8호 이하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약을 받기 전에 LH 등 사업자와 지자체 등이
협의를 통해 수요를 계산해 놓고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이주대책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단 청약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이라 해도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과천, 성남, 하남 등 유망지역에선 이주자 택지 대신에 아파트 우선 특공을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도 싫고 아파트 특별공급도 싫은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나 분양아파트 특별권리를 포기하고 이주 정착금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분, 지급 금액,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00만원, 1200만원 초과 시에는 12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한 후에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요즘 TV와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벌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벌집은 60평에서 70평 정도의 부지에 건축한 50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 판넬주택입니다. 50제곱미터는 15평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주택의 건물가격 보상보다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자 택지 우선공급권,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노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지 분할을 통해서 벌집을 건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벌집 건축 허가를 불허했을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을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라 하더라도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끌시끌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집 소유자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를 했을 때 굳이 담당 직원이 엄청난 다툼을 감당하면서까지 이주대책 대상자를 탈락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수익이 더 높은 사람은 주거용 건축물 가격 1000만원의 이주대책 대상자, 토지는 타인 소유. 또 다른 사람은 비싼 상업용 토지 100평 및 상가 건물 연면적 200평의 소유자로서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사람은 수익률이 1000% 이상도 가능합니다. 2번 사람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 대상자도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협의 양도인 택지 소유자도 아닙니다. 이때 2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보상 감정평가액이 더 적을 수도 있고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소문만 믿고 비싼 값으로 해당 상가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점포 겸용 택지, 즉 이주자 택지가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자 택지의 면적은 약 250제곱미터 75평이라고 보겠습니다. 조성 원가는 5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주자 택지의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의 80%입니다. 4억에 택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점포 겸용 택지, 즉 상가주택 용지를 분양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최저 입찰가를 정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은 보통 조성 원가의 120%에서 140%입니다. 중간값인 1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성원가 5억 원의 130%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 입찰가입니다. 해당 점포겸용 택지의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150%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감정가 6억 5천에 150%는 9억 7천5백만 원입니다. 물론 150%가 아니라 응찰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12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중상 정도의 위치만 되면 150% 정도에 낙찰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250%에서 300%까지 나오는 자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코너 상가주택 자리 같은 경우는 30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몇 개월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위치가 매우 나쁘지만 않으면 대부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낙찰가 9억 7,500에 프리미엄 2억을 더한 것이 시세입니다. 9억 7,500에 2억을 더하면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주자 택지도 원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서 가져갑니다. 원주민의 택지와 일반인이 낙찰받은 택지의 입지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원주민이 공급받은 가격 4억과 일반인이 낙찰받은 상가주택 용지 시세와의 차이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원주민은 공급가격 4억의 10%인 4천만 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1회에 한하여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은 계약금 4천만 원을 투자해서 7억 7,50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수익률이 1000%가 아니라 많으면 2000%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도시 개발지구의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협의 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